다음으로 해약금이나 위약금이 소송에서 감액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셔서 이게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보통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그 약정금 1억 원만 돌려주려고 하지 배액 배상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배액을 돌려주진 않으려고 하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왜 배액을 안 주냐? 나는 계속 이행하고 싶은데 왜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했으면서 왜 배액을 안 주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일단 해약금은 감액될 수가 없습니다. 해약금이 감액될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매도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은 반드시 배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배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그거는 해제가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1억 원을 받았으면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매도인이 약정서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2억 원 돌려줄게요 하면서 2억 원을 줬어요. 약정금 1억인데 배액 배상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돈이 아깝다. 내가 약정금 1억 원이있는데 2억 원이나 돌려준 건 너무 돈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매수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 1억 원 내가 돌려준 거 내놔라. 왜냐면 너무 과도하다. 뭐 1억 원 안 되더라도 5천만 원이라도 돌려달라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 판결 보시면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판결은 원고, 그러니까 임차인이었는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해제되었어요. 해약금,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했겠죠.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몰취되었음을 전제로,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음을 전제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원고의 그런 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밑에 대구지방법원 판결도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또 보시면은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뭐 배액 배상하겠다 혹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까지 오고 가고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위약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약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법원 판결에서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게 손해배상액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위약금을 하면 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이 바로 손해가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줄 맨 밑에 보시면은 그것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경우라면 적어도 그 초과한도 내에서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반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예, 그래서 위약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해가지고 토지거래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해서 내가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위약금 규정도 있다. 그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1억 원, 약정금 1억 원을 전부 몰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그 중에 뭐 50%를 돌려달라. 뭐 전체를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그게 부당하게 과다한 건지 그 비율을 따져보는 거죠. 전체 매매 대금은 얼마인데 매매 약정금은 얼마고 이 정도면은 뭐 과도한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일부를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상대방이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된 후에입니다. 아까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는 협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급이 됐는데 본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그 저희 매매약정서 양식 보시면은 토지거래허가 발급이 되면 언제까지 뭐 5일 이내, 뭐 7일 이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여기서도 그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매매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고자 할 때, 혹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중단하고자 할 때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이전을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원한다는 것은 매매 약정서대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 등기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냥 여기서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면 등기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가 매수인이에요. 여기 A번 맨 위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원하면은 매도인은 그대로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매매 대금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등기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매 약정서를 해지하고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그 위약금이죠.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만약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가 매도인이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반대로 이제 매도인이 마음이 좀 바뀌거나 뭔가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원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 만약 등기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뭐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싶다 하면은 매매 약정서를 해지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맨 밑에 이게 좀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매매 약정서가 매매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 계약 약정서가 있고 표지 거래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이 모든 구조가. 근데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이 없는데 매매 계약 약정서만으로 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 이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지금 판결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좀 향후에도 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는데요. 이 질문이 제가 다시 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매 약정서가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질문인데 사실은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배제 잠탈이 약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계약은 이미 무효다.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도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어떤 위법한 방법을 쓰고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하면은 이미 그 시점에 매매 약정서 체결 시점에 매매 약정서가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면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 밑에 부분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래서 판결을 좀 많이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A가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미 주택이 여러 개예요. 아파트가 서울시에 뭐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못 사니까 무주택자인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 매매 약정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 매매 계약이 다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범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자기가 매수인인데 실제로는 그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실거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근데 지자체 몰래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애초에 실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실거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판결 하나 보시면은 1번 사례에서 파란색 글씨 보시면은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D의 명의를 빌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당초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 밑에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인데 원고는 위장 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해서 맨 마지막 보시면은 확정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설명드린 이 판결들은 그 서울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판결들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농지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가 문제됐던 사안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랑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것으로서 뭐 매매약정서가 무효다. 이런 판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무효 사유가 발생되는지는 좀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인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관련된
제재 조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취소, 세 번째 형사처벌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 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10%입니다. 꼭 반드시 10%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10%를 이제 1년에 1회씩 총 2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부과하기 전에 이제 시정 명령을 하죠. 이행 명령, 그러니까 실거주 명령을 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총 6건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적은데, 이게 이제 2025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 단속도 심하게 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마 사례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직 그 통계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취소.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그 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었다, 이런 게 확인되면 이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허가 취소 사례가 거의 뭐 잘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없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토지거래 허가 내역 혹은 취소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취소 사례가 다수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웹사이트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그 2025년 4월 이후로 정부가 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제 취소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형사처벌 규정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거주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혹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이런 식의 제재 조치가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실거주 의무 위반이 고의적이었다,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실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실거주할 것처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의적인 행위니까 이제 형사처벌이 좀 문제될 수 있겠죠. 그거는 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